자, 그러면 미적분, 마지막 미적분 한번 달려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거예요. 네,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처음 보는 평가원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왜 다음 과정으로 갈 때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려고 찍게 되었고, 각 문제마다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그런 건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예시로 좀 보여드리려고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하 문제는 따로 해설은 하진 않을게요. 네. 나중에 2022학년도를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거는 나중에 내년 수능을 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게 그냥 답지만 있고 답지만 보고 이제 처음 보는 문제들이에요. 저도. 네, 그래서 이걸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좀 더 정말 리얼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미적분 문제 봅시다. 자, 23번 문제는 sin x를 그냥 정적분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x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하면 되겠죠. 네, 그럼 빼기 1 빼기 0 이렇게 되겠네요. 1이겠네요. 4번이죠. 자, 이 문제는 쓰인 개념이 삼각함수의 정적분이죠. 삼각함수의 정적분. 24번 정수 K에 대해서 수열 AN의 일반항은 AN이 뭘까요? AN은 지금 아래 n승꼴이네요. 등비 수열이네요. 무한 등비 수열이네요. 지금 이게 수렴하도록 하는 조건이니까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어떻게 되죠? 공비가 마이너스 1, 초가 1 이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절대값 K 빼기 2 이것이 1 이하다. 이게 수렴 조건 아니에요? 그런 정수 K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2항 하면 1 절대값 K 얘는 3 얘는 3 절대값 K 9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씩 나오겠죠. 그럼 무조건 2를 곱하고 3보다 크고 9 이하인 자연수는 6개겠네요. 12개겠죠 그럼? 3번이네요. 그럼 이 문제 쓰인 개념은 첫 번째 아래 n승의 수렴 조건. 무한 등비 수열 배우면서 교과서에 맨 처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 초가 1 이하다. 뭐가? 공비가. 그리고 뭐 연립부등식 해결? 이 정도 나오겠네요. 사소한 것까지 뭐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할게요. 자, 25번 매개변수 t로 나타내는 곡선. 당연히 매개변수 나왔으니까 매개변수의 미분이 나오겠죠. 매개변수의 미분 문제면 무조건 dx dt, dy dt를 구하는 게 나와야죠.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 문제인데 dx dt, dy dt 구해서 dy dx 구하는 게 아니면 문제 잘못 낸 거예요. 왜? 교과에서 그거밖에 안 배웁니다.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dx dt 일단 구하고 가죠. 문제 뒤에 안 읽어봐도 일단 dx dt 먼저 구하고 가야 돼요. 왜? 배운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dy dt는 뭐죠? dy dt는 빼기 2의 빼기 t승 플러스 3. 뭐 미분 문제겠죠. t는 0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이라고 했네요.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잖아요. 그럼 dy dx를 알아야겠네요. dy dx는 dy dt를 뭘로 나눈다? dx dt로 나눈다. dy dt는 빼기 2의 빼기 t승 더하기 3, dx dt는 2의 t승 더하기 2. 그런데 t는 어디죠? t는 0이죠? t는 0에 대응해요. 근데 그 점에서의 접선을 일단 구해봐야겠네요. 그럼 그 점에서의 접점도 알아야죠. t는 0이라면 x는 2의 0승 더하기 2 곱하기 0. 그러니까 1이 되고 y는 2의 빼기 0승 더하기 3 곱하기 0이니까 y도 1이겠네요. 그럼 이때 dy dx는
y 프라임이죠. dy dx는 빼기 1 더하기 3 그리고 1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2고 3분의 2겠네요. 따라서 y는 3분의 2에 x 빼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단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10,a를 지날 때 a의 값이죠. 그럼 10을 대입한 y 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a라는 거는 3분의 2에다 x 대신 10 대입. 이게 답이겠죠? 9니까 얘는 6 더하기 1 7 아니에요? 2번이네요. 그럼 자, 이 문제는 그냥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이죠.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 그리고 자,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죠. 접점을 t,ft라고 합시다. 접점을 t,ft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y는 f'(t) 그리고 x 빼기 t 플러스 ft 이렇게 되죠. 이 개념 나왔네요. 자, 26번. 이거 딱 봐도 무등비 문제죠. 무한등비급수. 초항 구하고 공비 구하면 끝납니다. 자, 5a1을 루트 3, 5c1은 1. 이거 보고 아무 느낌도 안 들면 안 되죠. 평가 문제에서 여러 개 나오면 관계를 관찰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1과 루트 3은 어떤 관계예요? 얘는 특수각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왜?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잖아요. 그럼 뭔가 60도, 30도가 관련이 있네요. 지금 5a1이 루트 3이고 5c1이 1이네요. 그러면 이각이 3분의 파이죠. 이각이. 그리고 이각도 3분의 파이죠. 네, 이거 표시하고 갑시다. 그리고 B1, C1 위에 B1, D1은 2C1, D1 B1, D1이 2배의 C1, D1이다. 그러면 B1, D1 대 B1, D1 대 C1, D1이 2대 1이라는 거네요. 그쵸? 그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각각의 길이도 알 수 있겠네요. 길이는 뭐 필요하면 구합시다. 근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R1에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성된 건지 봅시다. 빠르게 읽으면 돼요. 반지름의 길이가 B1, D1이고 중심이 어디예요? 중심이 B1. 이거 1의 1분이에요. 부채꼴이네요. B1, E1, D1 부채꼴이다. 부채꼴이니까 결국에는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아야 되니까 반지름을 알려면 어차피 B1, D1 길이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루트 3의 3분의 2배죠. 3분의 2 루트 3이겠네요. 그럼 여기는 C1, D1은 3분의 루트 3이겠죠. 아까 2대 1이라는 거 구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 초항 구하는 건데 부채꼴 B1, D1, E1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지금 반지름은 알았어요. B1, D1이라는 거. 각 E1, B1, D1을 알아야죠. 그럼 그거 포함된 직각삼각형을 봐야죠. 그럼 각 E1, B1, D1을 포함한 직각삼각형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항상 그 각이 포함된 직각삼각형, 그 변이 포함된 직각삼각형 찾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전체에서 부분을 빼도 되죠. 전체를 어디를 잡는 거죠? 전체를 각 A1, B1, C1 90도에서 A1, B1, E1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A1, B1, E1을 포함한 직각삼각형은 A1, B1, E1 삼각형 A1, B1, E1이라고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분석해도 되는 거죠. 전체에서 부분을 한번 빼볼까요? 뭐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삼각형 E1, B1하고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 뭐 H라고 할까요? H라고 한다면 그럼 이 각각의 길이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럼 이 길이가 E1H가 1이죠. 그럼 이 삼각형을 이렇게 봅시다.
E1HB1이라고 볼게요. E1HB1인데 지금 이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3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길이가 1인 거 알죠? 혹시 이 두 변의 길이가 뭔가 삼각비 특수각보 관계 있나 봐야죠. 근데 관계 있네요. 딱 봐도 2분의 루트 3 배한 거네요. 아,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네요. 아, 따라서 중심각이 3분의 파이였다. 따라서 이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3분의 2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세타, 세타는 3분의 파이다. 이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2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9분의 2파이겠네요. 계산하면 9분의 2파이예요. 부채꼴 E1, B1, B1, D1, E1은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결해야 돼요? 부채꼴 꼴 C1, C2, D1 해결해야 되죠. 아, 이건 쉽죠. 이게 4분원이잖아요. 그냥 4분원이잖아요. 그냥 이게 원 아니에요?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중심이 C1이고 반지름이 C1, D1. 원 맞네요. 그냥 모양도 원이고. 그럼 4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인데 r이 지금 3분의 루트 3이죠. 그거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1 파이 3분의 1 12분의 파이네요. 아, 따라서 초항은 전체 넓이는 9분의 2파이랑 12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겠다. 필요하면 통분하면 되죠. 미리 통분할 필요 없어요. 지금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몰라요. 오히려 통분 안 하는 게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놔둘게요. 이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공비 구하면 되죠. 공비 구하려면 뭘 구하면 돼요? 닮은 비 구하면 되잖아요. 직사각형의 닮은 비를 구해버리면 되네요. 똑같은 과정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림 R1에서 지금 선분 OA1, OA1 위에 점 A2, 그리고 호 D1, E1 위에 점, 잠깐, 호 D1, E1 위에 점이죠. 이게 뭐예요? 아까 공통문제 해설하면서 뭐 했죠? 공통문제 해설하면서 원 위에 점 어떻게 알아? 일단 중심과 연결하랬죠. 호가 원이잖아요. 그러면 B2는 원 위의 점이에요. 어떤 원인데요? 중심이 어딘 B1인 원이에요. 그럼 무조건 이거 있는 보조선 그려줘야죠. 외워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은근히 이거 생각 못 한다고 했어요. 은근히 빼먹는다고요.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중심하고 연결 안 하고 있다가 보조선 어떻게 그리자고 헤맨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려놓으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을 당연히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그죠? 그럼 이 점을 모르면 미수 둡시다. 뭐라고 할 거야? 아까 H 썼으니까 T라고 합시다. 그럼 직각삼각형 B1, B2, T가 나오네요. 이거를 분석해야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 변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3이에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이 당연히 닮음이겠죠? 뭐 확인을 해봅시다. 글로. 점 5를 꼭지점으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나왔네요. 네, 같은 방법이니까 닮음이네요. 그럼 결국에는 A2, B2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로 길이나 아니면 B2, C2 세로 길이 구하면 되죠. 그럼 짧은 길이 그냥 구합시다. A2, B2. 모르면 미지수. 뭐라고 날까요? 뭐 X라고 둘까요? 네, X라고 둡시다. X라고 둔다면 여기 B2, C2는 닮음이니까 루트 3X죠. 그러면 B2T, 이 직각삼각형을 우리는 분석해야 되는데 이 B2T는 루트 3에서 루트 3X를 뺀 거고 이 길이가 X이기 때문에 B1T의 길이는 얼마죠? 1 빼기 X네요. 아,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써버리면 되네요. B2T, B1 직각삼각형 찾는다. 그러면 삼각비나 피타고라스 둘 중에 무조건 한 개다 라고 생각하려는 찰나에 보니까 관계를 보니까 이거 루트 3배네. 아, 이거 피타고라스 쓸 필요 없네요. 그냥 삼각비의 특수각이네요. 지금 높이가 밑변에 루트 3배잖아요. 그럼 이게 3분의 파이죠 그냥. 아, 따라서 두 번째는 공비 구하는 과정인데 너무 쉽게 나오네요. 이거는 공비 구하는 과정은 3분의 2 루트 3 뒷변에 2분의 1이 밑변이잖아요. 3분의 2 루트 3에 2분의 1을 한 게 1 빼기 x가 되네요. 1 빼기 x 맞죠? 네, 따라서 얘는 3분의 루트 3이고 따라서 x는 1 빼기 3분의 루트 3이다. 아, 그럼 끝났네요. 따라서 답은 1 빼기, 어차피 개수가 변하진 않죠. 지금 도형의 개수가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면 돼요. 1 빼기
공비는 공비 구해줘. 공비 아직 안 구했네. 공비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원래 길이가 밑변이 1이었어요. 아, 그냥 1에서 그냥 1 빼기 3 루트 3분의 루트 3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곱으로 변한 거죠. 넓이니까. 공비는 1 빼기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겠네요. 그리고 초항은 아까 9분의 2파이 더하기 12분의 파이 봤는데 그냥 통분해주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얘는 36분의 4, 8파이, 3파이, 11파이겠네. 얘는 11파이고 이거 계산하면 뭐 여러분께 맡겨도 되지만 그냥 계산합시다. 실전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36분의 11파이 그리고 1 빼기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36분의 11파이 그리고 3분의 2 루트 3 빼기 3분의 1 3 곱하고 갈래요. 3 곱하는 게 나을 것 같아. 12분의 11파이 2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11 12분의 11파이 유리하면 되죠? 2 루트 3 더하기 1 어차피 11 약분되네요. 따라서 얘는 12분의 파이 곱하기 2 루트 3 더하기 1 이게 되겠네요. 그럼 답이 몇 번이죠? 12분의 파이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2 루트 3 더하기 1 2 루트 3 더하기 1 2 루트 3 더하기 1이니까 5번이네요. 5번 답은 5번이죠. 네. 자, 이 문제는 그냥 무등비 무한등비급수 어떻게 푸냐. 자, 무한등비급수와 도형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그냥 이번 6월에는 오히려 좀 더 까다롭게 나왔죠. 네. 무한등비급수와 도형 초항 공비. 그리고 이 문제 풀면서 아까 설명한 도형에서의 개념이 다 드러났어요. 원 위의 점 어떻게 해라. 원 위의 점 뭐 해라. 무조건 중심과 연결하는 보조선 그려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보일 것이다. 직각삼각형이 안 나오면 삼각형이라도 보일 것이다. 그 삼각형을 분석해라. 세 번째, 직각삼각형을 찾았어요. 무조건 두 가지. 삼각비 아니면 뭐 피타고라스. 둘 중에 무조건 하나입니다. 만약에 직각삼각형을 분석하는데 삼각비나 피타고라스 말고 다른 걸로 분석하는 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포상해드립니다. 없을 거예요 아마. 기출문제 중에 절대 없습니다. 왜? 두 가지밖에 배우는 게 없거든요. 직각삼각형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부채꼴의 넓이 이런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부채꼴의 넓이 공식 어떻게 되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반지름과 중심각을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뭐 없어요. 없네요.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할게요. 27번. 자, 곡선과 x축 및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 이거 그냥 뭐예요? 이거 그냥 그거잖아. 곡선을 그리면 되네. 대략적인 개형을 그리려고 봤더니, 그럼 일단 곡선의 개형을 그리려면 첫 번째 곡선 그리자. 그 y는 x ln x제곱 더하기 1을 대략적으로 그려봐야 되는데 이거 fx라고 할 거예요. 그냥. 자,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순서 뭐예요? 첫 번째 정의역 어떻게 되죠? 정의역 제한 변역이 있을 수 있는 게 ln의 진수 범위인데 어차피 x제곱 더하기 1이 양수죠. 그러니까 정의역 그냥 전체 실수죠. 실수 전체고 대학에서는 기호를 이제 이렇게 씁니다. 정의역 실수 전체. 그리고 두 번째 대칭성 봅시다. 대칭성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원점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걸 이제 평행이동하면 선대칭이냐 점대칭이냐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따져야 될 대칭은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그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암산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그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네요. 이거 원점 대칭이네요. 그러면 원점 대칭인 함수다. 그러면 한쪽만 그리고 나머지는 원점 대칭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따지죠? 극한 따지죠. 물론 이 순서는 조금 바뀌어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교과서에서 이런 순서로 합니다. 극한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정의역이 되기 때문에 극한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야죠. fx. 그러면 x는 무한대로 가고 ln x제곱 더하기 1도 무한대로 가겠네요. 그럼 무한되겠네요. 아, 그럼 이거 그래프 기형 쉽네요. 이거는 이게 0이 있으면 뭐 극대극소가 있을 수는 있죠. 아, 극대극소가 있을 수가 있네요. 따져봐야겠네요. 네 번째, 극대극소를 따지려면 이제 미분해야죠. 자, 그래프를 너무 빨리 그렸어요. 극대극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왜냐면 그러면 x축 아래로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그냥 정적분 값이 아니고 절대값을 씌워주고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닌가 한번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f'x는 ln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2x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ln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분의 2x제곱. 자, 이것에 왜 미분했어요? 부호 따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부호 왜 따져요? 증가 감소 따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극대 극소 따지려고 하는 거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미분법의 활용을 배울 때 왜 도함수를 구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부호를 따지려고 구하는 거예요. 부호를 따지려고 구하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0 이상이죠. 뒤에 거. 근데 봤더니 얘도 0 이상이네 지금. 얘도 0 이상이네. 왜냐면 ln 1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ln 1이 0인데 그럼 당연히 ln x 함수가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럼 전체가 0 이상이겠네요. 얘는 전체가 0 이상이니까 아, 얘는 그래프 기형이 대략적으로 0에서 0,0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x축과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이죠. x는 1. 그럼 뭐예요? 여기잖아요. 이 넓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0에서 1까지 이제 그래프는 그렸어요. 이제 적분 계산만 하면 되죠. 원래는 절대값 fx를 적분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fx를 적분하면 되죠. 왜? 어차피 양수 범위이기 때문에 fx가 아까 xln x제곱 더하기 1 dx였죠. 아이고, 적분도 깔끔하게 나오네요. x제곱 더하기 1 치한 적분이죠. 얘 세모. 2x dx는 d세모. 치한 적분할 때 새롭게 정의된 변수로 고쳐줘야죠. 0은 그 아래 끝 0은 1로 가고 윗끝 1은 2로 가죠. 따라서 1에서 2까지 x dx는 2분의 1 d 세모고 그리고 ln 세모겠네요. 자, lnx 적분이네요. lnx 적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부분 적분으로 증명하는데 수능 볼 때 증명하고 있을 거예요. 외워야죠. 이거 세모 ln 세모 빼기 세모 이거 외워야 됩니다. 1, 2. 네, 그러면 2분의 1 2ln2 빼기 2 빼기 0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에 2ln2 빼기 1 더하기 1 얘는 2분의 1에 2ln이 빼기 2 빼기였네. 빼기 2 더하기 1 그러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답이 다 풀어놨네요. 답은 그러면 ln이 빼기 2분의 1 ln이 빼기 2분의 1이니까 1번이겠네요. 1번. 네. 이 문제 뭐 간단하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첫 번째, 곡선의 그래프의 개형. 그래프의 개형 그리는 순서예요. 개형 그리는 순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봅시다. 교과서에서 배운 거. 첫 번째, 정의역 확인. 정의역 확인한다. 두 번째, 대칭성 확인한다. 자, 대칭성 확인한다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뭐 확인하는 거예요? 선대칭이냐 점대칭이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 그거 확인하는 거죠. 왜?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냐 확인하고 선대칭 점대칭은 그것들이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뭐 하면 된다?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해봐라 하는 거죠. 대칭성을 확인하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극한 확인이죠. 극한 확인. 극한 확인은 1번이랑 같이 가는 거죠. 정의역 확인. 자, 정의역이 끊어지는 정의역의 범위를 보면서
극한을 따져준다. 지금 이 경우는 어차피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 극한만 따지면 됐죠. 마이너스 무한대 극한은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이죠. 미분. 미분하면 뭐 따진다? 부호 따진다. 부호 왜 따진다? 증감. 증감을 또는 극대 극소 따지기 위해서 미분하는 거죠. 5번은 뭐 이거는 뭐 필요하면 하는 거죠. 필요하면 하는 건데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계 미분하는 거죠. 이계 미분도 역시 뭘 따진다? 역시 뭘 따진다? 부호 따진다. 부호 왜 따지죠? 얘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그리고 뭐 따지려고? 변곡점 따지려고 그러는 거죠. 28번. 28번 뭐 삼각함수의 극한이네. 뭐 맨날 나오는 거. 안 나올 데가 없어요. 한 해 정도는 안 내도 되지 않나? 매년 내고 있어요. 근데 삼각함수의 극한 단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도형하고 그냥 연결해서 내네요. 지름인데 길이가 2예요. 그럼 일단 중심 찍어줘야죠. 원의 중심. 그리고 아까 도형 정리한 거 중에 있죠. 지름 포함한 원주각 90도 무조건 체크하고 가야 돼요. 쓰일지 안 쓰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크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원 위의 점이죠. P가. 그 중심하고 일단 연결하라고요. 쓰일지 안 쓰일지 이것도 몰라요. 그렇죠?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위에 P가 있고 AB 위에 Q가 있다. PAB 세타, APQ는 3분의 세타. 지금 이거 보니까 각을 두 개 알려주네요. 사인 법칙 쓸 가능성이 높죠. 아까 정리했죠. 아까 정리한 걸 보면 예비시행 그 공통 문제 도형 풀면서 그 29번이 아니라 그 끝에서 두 번째 문제 있잖아요. 그거 풀면서 도형 정리했었잖아요. 그거 중에 각이 두 개 이상 나오면 사인 법칙 쓸 확률 높다고 했죠. 일단 염두를 해둬야 돼요. 사인 법칙 쓸 수 있다는 거. 쓰일지 안 쓰일지 몰라요. 이것도. 그거 생각하면서 삼각형 PAQ의 넓이를 S. 그럼 결국 S 구하고 PB의 길이? 선분 PB의 길이는 그럼 이거 L이네요. 그럼 L은 좀 쉽게 구하겠네요. L 먼저 구하고 갑시다. 그럼 이거 어떤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그거 포함된 뭘 찾아라? 직각삼각형 찾아라. 여기는 명확하게 보이죠. 뭐예요? A, B, P잖아요. 이거 직각 표시를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안 하면 안 보이죠. 이게. 네. 그러니까 BP는 얼마죠? 사이각 안 해요. 그럼 첫 번째 L은 쉽게 구해요. L은 2sin 세타죠. L은 2sin 세타. S만 구하면 되네요. S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네요. 밑변은 AQ고 높이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야죠. 높이를. 여기 뭐 H라고 합시다. PH 길이 구해야겠네요. 그럼 일단 자 S를 구하는 건데 S 구하기인데 S를 구하기 위해서는 AQ를 구해야 돼. AQ를 구하려면 여기서 사인 법칙이 나오겠네요. AQ가 포함된 뭔가 식이 나와야 되죠. 사인 법칙에서 그 식이 나올 수 있네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 사인 3분의 세타. 왜냐하면 AQ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은 안 보이잖아요. 원래 원칙은 AQ를 포함한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AH 길이에서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방법으로 AH 길이를 먼저 구하고 QH를 빼는 방법을 써도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QH는 포함된 직각삼각형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PQH. 그죠? 그 방법을 써도 되지만 저는 그냥 사인 법칙으로 한번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 각이 두 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되잖아요. 그럼 사인 법칙으로 해봅시다. 사인 3분의 세타 분의 AQ.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 나와야 돼요. 근데 봤더니 PQ 아니면 AP잖아요. PQ가 쉬워요? AP가 쉬워요? 당연히 포함된 직각삼각형을 봐야죠. 분석하기 쉬운 직각삼각형이 어떤 거예요? PQ 포함된 직각삼각형은 PQH고 AP 포함된 직각삼각형은 APH인데 그 중에 분석하기 쉬운 게 뭐예요? 당연히 APH죠. AP가 APH만 있어요? APB도 있잖아요. 왜? APB는 우리가 빗변의 길이가 2라는 것도 알고 각 세타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이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냥 AP고 얘는 AP고 얘는 사인 각 AQP가 나와야 돼요. AQP는 우리 이거 세타 3분의 세타니까 여기 3분의 4세타인 거 알잖아요. 이것도 도형에서 정리했죠. 그럼 얘 파이 빼기 3분의 4세타잖아요. 그럼 얘는 사인 파이 빼기 3분의 4세타네요. 근데 파이 빼기 3분의 4세타는 그냥 사인 3분의 4세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AP는 얼마였어요? AP는 그냥 2 코사인 세타였죠. 따라서 우린 AQ를 구해야 되는데 AQ는 사인 3분의 4 세타 분의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3분의 세타다. AQ는 구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pH 구해야 되죠. pH 포함된 뭘 봐라? 직각삼각형을 봐라. 직각삼각형. 분석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pH 포함된 직각삼각형 APH가 제일 보이네요. APH도 있고 AQH도 있고 뭐 여기 점 5라고 하면 POH도 있고 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죠. 근데 APH가 낫지 않아요? AP 길이 알잖아요. 그리고 각 세타인 것도 아니까. APH가 보면 P, H, A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세타네요. 그럼 AP가 아까 얼마였어요? 2 코사인 세타였죠. 그럼 pH는 뭐예요?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옛날 같으면 이거 사인 2세타라고 썼을 텐데 이거 교육과정에서 굳이 백악 공식을 안 다루더라고요. 근데 할 줄 알아야죠. 백악 공식 그냥 사인 덧셈 정리, 코사인 덧셈 정리잖아요. 사실 이게 사인 2세타입니다. 네. 어쨌든 이거 그냥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죠. pH. 그럼 따라서 pH도 구했어요. 따라서 S는 2분의 1 AQ pH. pH니까 2분의 1 곱하기 사인 3분의 4 세타 분의 2 코사인 세타 사인 3분의 세타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는 날라가고 그럼 얘는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2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3분의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이거를 사인 3분의 4 세타로 나눠줄래? 그거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L분의 S죠. 따라서 L분의 S는 L로 나눠야 되는데 L이 아까 2 사인 세타였죠. 2 사인 세타니까 2 사인 세타 사인 3분의 4 세타가 들어오고 여기는 2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3분의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이거를 전체 세타가 0으로 극한을 해줄래? 그 문제죠. 어차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세타 1로 날아가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하죠? 자, 세타가 0으로 갈 때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분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타가 사인 세타로 가는 거니까 세타를 사인 세타로 같게 보면 돼요. 그냥 그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인 세타 대신에 세타 사인 3분의 4 세타 대신에 3분의 4 세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1로 가고 없어지니까 1 곱하기 3분의 세타 곱하기 세타. 어차피 세타들은 다 날라가네요. 그럼 이 4분의 1이겠네요. 그냥 4분의 1 답은 3분이죠. 네, 3번 이 문제 뭐 도형에서 배운 게 또 나오죠. 도형이 되게 좀 중시돼서 나오네요. 오히려 기하가 없어도. 첫 번째 이게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 판단 근거가 뭐예요? 뭘 보고 판단했어요? 풀기도 전에 지금 사인 법칙이 나오기도 전에 예상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판단 근거가 각이 2개 나왔어요. 삼각형에 각이 2개 이상 각을 알아요. 그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꼭 써야 된다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이거 지름을 포함한 원주각 90도다. 이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서 90도에 해서 지금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세 번째. 그리고 직각삼각형 찾아서 역시 이 문제도 뭘 찾는 거였다? 삼각 B를 찾는 거였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을 처리할 때 도형적인 거는 이 정도면 됐죠. 도형적인 거 뭐 사소한 거지만 이것도 나왔죠. 어떤 것도 나왔죠? 삼각형에서 알파 베타면 요 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 이것도 그때 도형 정리한 건데 이 문제도 나왔죠. 그리고 자, 삼각함수 극한에서 삼각함수 극한에서 지금
세타가 0으로 가면 결국 사인 세타는 세타랑 동일해진다. 비슷해진다. 그래서 같게 봐도 된다. 그 개념. 자, 이제 킬러의 향기가 좀 나네요. 자, 여기서부터는 자, 조금 뭐 쫄 필요 없어요. 요즘 뭐 킬러 풀만 하잖아요. 킬러들도. 네, 한번 봅시다. 야생에서 도전을 하려니까 버거운데 해봐야죠 뭐. 그래도 자, fx는 2의 x승 더하기 x 빼기 1과 양수 t, 양수에 이런 것 좀 빼먹지 말고 양수예요. 양수 t에 대해 함수 라지 fx가 정의됐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네요. 정적분으로도 정의된 함수 어떻게 해야 되죠? 미분할 준비해야죠. 뭐 대부분 문제가 미분이 나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그리고 아래 끝 위 끝이 같게 하는 라지 f0는 0이다. 이 정도는 뭐 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쓰일지 안 쓰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쓰고 가는 거예요. 봤더니 이거 잘 봤더니 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 t네 t. t고 s네요. t는 뭐야 이거 꼽자리 꼈네. t는 여기서 적분 변수가 지금 s인데 t잖아요. 얘는 상수잖아요. 그럼 얘는 미분할 때 조심해야 되죠. 미분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t는 상수 취급하고 s는 변수 취급하면서 구별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x는 알파에서 최대값을 가진대요. 최대값을 가지니까 미분이죠. 왜? 최대 최소와 미분이니까. 결국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할래? 그 문제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 최소가 반드시 극대점에서 나옵니까? 왜 미분을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t가 양수죠. 구간의 끝값 아니면 극대점에서 항상 최대 최소가 나오잖아요. 지금 구간의 끝값이 있습니까? 양수 t인데? 없죠. 양수범이에요 얘는. t가 양수구나. x는 지금 실수 전체네요. 실수 전체면 더더욱 없죠. 지금 어디 폐구간이 없어요. 폐구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극대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x는 알파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을 라지 f 프라임 알파가 제로라고 풀어도 전혀 논리적 결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라지 fx를 첫 번째 라지 fx를 일단 잘 써야 돼요. 왜? t가 지금 상수기 때문에 얘는 0에서 x까지 t ds 얘는 따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빼기 0에서 x까지 fs ds예요. 따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ts죠. ts 나오고 0에서 x까지 빼기 0에서 x까지 fs ds네요. 그럼 얘는 tx 빼기 0에서 x까지 fs ds네요. 그죠? 라지 f 프라임 x를 구합니다. 우리는 라지 f 프라임 x니까 얘는 t 빼기 fx네요. t 빼기 fx. t 빼기 fx이기 때문에 따라서 라지 f 프라임 알파는 t 빼기 f 알파고 이 값이 제로다. 이것까지 알았어요. 네, 여기까지 해석한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줄의 중간까지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때 실수 알파의 값을 이걸 또 뭐 gt 이걸 또 gt로 정의를 했네요. t에 대한 함수로 알파가 gt래요. 그럼 알파 대신에 gt 대입하죠 뭐. 라지 f 프라임 gt 이거는 t 빼기 f 합성 gt인데 이게 제로다? 잠깐만. 이거 그거네. t는 f 합성 gt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g는 f의 역함수네요. 이거 역함수랑 뭔가 관련이 있겠는데요? 역함수의 미분인가요 혹시? 그럴 수 있죠. 역함수 미분일 수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역함수에 대해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 gt에 대하여, 그 역함수에 대하여 지금 뭐라고 했죠? f1에서 f5까지 1 더하기 2의 gt 승분의 gt dt의 값을 구하시오. 역함수를 적분하래요. 그런데 이 구간이 좀 이상하게 줬네요. f1에서 f5까지 줬어요.
왜 F1에서 F5까지 줬지? 그러니까 왜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시험 보면서도 그냥 막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왜 F1하고 F5를 줬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F1은 알잖아요. F1 뭐예요? 2 더하기 지금 1 빼기 1은 2죠. 그 2라고 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F1이라고 줬죠? 그냥 줬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2로 줄 수 있고 F5도 뭔가 이거를 풀어서 2의 5승 더하기 4로 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줬을까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1 더하기 2의 GT가 나와야 돼요. 아, 2의 GT? 이거 치환적분 될까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의 GT를 뭐 세모라고 두고 이거 치환하면 미분하면 2의 GT, G'T, DT가 D세모네요. 근데 어차피 위에 나오질 않네요. 이거 치환적분도 안 되고 부분적분 하려고 봤더니 부분적분 되나요? 혹시? GT를 지금 미분을 해야 되고 1 더하기 2의 GT를 적분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거 부분적분도 애매하네. 그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막혔을 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스몰 fx는 2의 x승 더하기 x 빼기 1 이거밖에 모르죠. 지금 조건 이거 한 개예요. 지금 문제가 거창해 보이는데 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라지 fx는 조건 나온 건 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해석이 됐잖아요. 라지 fx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남은 거는 우리가 안 한 거는 안 건드린 거는 스몰 fx 함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기서 쇼부를 봐야 돼. 그죠? 그러면 2의 gt가 튀어나오게끔 할 수 없을까요? 이 식을 갖고? 그럼 x 대신에 그냥 gt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자 fx에 x 대신 gt를 대입합시다. 왜 이 생각을 할 수 있었죠?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밖에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없어요. 지금 스몰 fx 함수는 안 썼잖아요. 이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의 gt가 나오게끔 하려면 x 대신 gt를 넣어야죠. 그럼 f 합성 gt f 합성 gt 알잖아요. 이거 t잖아요. 얘는 2의 gt승 더하기 gt 빼기 1. 아, 이제 나오네. 그럼 2의 gt 대신에 2의 gt 복잡하니까 t 빼기 gt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이제 F1에서 F5까지 적분인데 1 더하기 2의 gt, 그럼 1 더하기 t 빼기 gt 더하기 1 분의 gt, 이거 적분할 수 있을까요? 봤더니 이것도 노답이네요. 노답이죠. 이거 치환도 안 되고 부분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네. 근데 이거밖에 지금 추적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의도하고 냈을까요? 얘는 2의 GT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양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성립하면 항등식이죠. 예, 얘 항등식이네. 항등식이죠? 그러면 이건 뭐 할 수 있어요? 미분할 수 있잖아요. 왜 미분을 생각하죠? 미분할 생각을 왜 하죠? 2의 GT를 살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미분에서도 2의 GT가 사냐 봤더니 2의 X승 함수는 미분해도 2의 X승이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한번 미분해 봅시다. 속눈샘 치고. 그러면 2의 GT, 이거 미분합시다. 위에서 얻은 식을 2의 GT, G'T는 1 빼기 G'T예요. 2의 GT 더하기 1을 살릴 수 없을까? 봤더니 살릴 수 있네. G'T에 2의 GT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얘가. 그럼 2의 1 더하기 2의 GT 대신에 이 문제가 기가 막혔네. 이게 G'T분의 1이었네. 그죠? 그러면 GT를 얘로 나누면 GT, G'T에서 얘가 지금 적분할 수 있는 꼴이 됐어요. 취향 적분이 GT, G'T, DT죠.
그러니까 F를 살린 이유가 있었네요. 평가원이 괜히 낸 게 아니네. 그죠? 이거 읽어내면 좋죠. 왜냐면 F를 왜 살려놨을까요? 얘 치환할 거잖아요. GT를 세모로. 그럼 G 프라임 T, DT가 D 세모 나오죠. 그러면 얘네가 이 T가 GT로 바뀌면 F 합성 G 합성 F1, G 합성 F5가 되잖아요. G랑 F 합성하면 항등함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일부러 F1, F5라고 한 거예요. 배려한 거란 말이에요. 힌트를 준 거라고요. 그럼 따라서 F1은 1로, F5는 5로 가겠네요. 세모로 된다면. 그럼 1에서 5까지 세모, D세모. 그러니까 2분의 1 세모 제곱을 1에서 5까지. 25에서 1 빼면 24. 24를 2로 나누면 12. 12가 답이겠는데요? 네, 12 맞네요. 12. 그죠? 기가 막힌 문제였네. 그렇게 막 까다롭진 않았어도 기가 막혔네요. 지금 이 설계 봤어요? F1, F5. 이 문제 핵심이죠, 여기서. 이게. F1, F5를 준 게 결정적인 힌트란 말이에요. 응? 평가원은 이 문제에도 힌트를 많이 숨겨놔요. 표현에서도. 이거를 읽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건 물론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지만 다른 문제들을 볼 때도 이런 게 힌트가 된다는 걸 좀 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는 문제 진짜 잘 내네. 정적분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일단 미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분. 그리고 아래 끝, 윗끝 같게 해서 빵 만들자. 이 문제에서는 이건 쓰이진 않았죠. 네, 이건 안 쓰였어요. 이거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따져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분 변수 구별. 이거 수학 2에도 나왔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적분 변수 구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역함수의 성질. 원래 함수랑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예를 들어 f 합성 gx, gx가 역함수라면 얘는 x다. gx는 f 역함수.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2의 포텐셜을 미분하면 어차피 2의 포텐셜이 살아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치환적분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됐죠. 치환적분이. 엔제나 실무에서 이런 문제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퀄리티가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쉽게 내더라도 평가원은 이렇게 되게 그 심장을 찌르는 문제를 내요. 이렇게. 그죠? 네. 이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30번 남았는데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좀 갔다 와서 나머지 30분 그리고 좀 30번에 대해서 한번 보고 30번 물론 좀 걸리겠죠, 당연히. 안 풀어봐도 딱 알죠, 걸릴 거라는 거는. 당연히 30번 풀 시간을 확보해 둬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바로 30번 해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